서로 협력을 하면서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경영이라는 것이 20세기와 같이 그냥 천수답에 물드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먼저 발빠르게 나가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에서 시작한 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산업 환경 속의 경쟁에서 이길 방법은 오직 창의적 지식과 혁신적 기술,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대학에 주어졌는데요. 상아탑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히 현실로 뛰어들어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 단국대 산학협력단을 만나보겠습니다. 단국대의 목표는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모델 중에 핵심 키워드를 알려줄 사람이 바로 여기 있으니 바로 이 학생. 네, 이번에 그 링크 사업에서 산업체 현상 실습을 학부생 때 했었는데, 제가 뉴트럴 RMBT라는 곳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그 수박 추출물인 라이코펜을 가지고 그 현장 실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자들한테도, 저도 발효를 무척 좋아하고 우유신소재 실험실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요거트에 넣었으면 좋겠다. 1년 전 라이코펜 성분을 추출하는 기업에 현장 실습을 다녀온 학생들. 힘들 것 같기는 해. 라이코펜이라는 이 성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뭐 아직은 모르고. 그래,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1일 권장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함유량별로 발효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라이코펜의 기능성에 주목한 학생들은 라이코펜의 강력한 항암 항산화 효과를 좀 더 손쉽게 흡수할 수 있는 접목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향이나 그냥 청량감 같은 것만 조금 나게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고, 라이코펜이 뭐 항암작용이라든지 항산화 작용 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기능성 원료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새 토마토? 접목되는 음식은 수박 맛과 어우러지는 것은 물론 값비싼 라이코펜 추출물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요구르트. 마침 유담이라는 유제품 회사가 단국대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해 산업협력을 요청해 놓았던 상태였습니다. 유제품 시장도 굉장히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또 기능성 요구르트가 앞으로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간 자체적으로 꾸준히 기능성 요구르트를 개발해온 유담은 그렇게 또 하나의 신제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엔 수박 추출물 요구르트 개발에 대해서 반신반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능적인 것이 좋아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유제품의 생명은 맛인데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이상한 맛이 섞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고, 또 얼마나 오래 보존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듣고 학교가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요. 일단 유제품의 맛과 유산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연구해 기저제 구입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실험을 진행할 전담 학생까지 파견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곳의 직원이 되었고요. 지금 제품에 이제 오염균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 세균이랑 대장균군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요구르트의 생명은 유산균. 라이코펜을 첨가함으로써 유산균이 파괴되지는 않는지까지 검사한 후 드디어 학생들을 위한 시음용 요구르트가 도착했는데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결과물 라이코펜 요구르트. 모두가 신중하게 그 맛을 음미해 봅니다. 맛이 어때요? 평소에 먹던
그 발효 요거트 맛에 수박 맛이 좀 첨가되니까 좀 색다른 맛 같다. 약간 시큼하면서도 그 뒤에 수박 향이 느껴진다. 수박이라고 해서 요구르트랑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울려서 맛도 괜찮아요. 항산화, 항암, 항노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노인층까지도 소비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비층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건 거죠. 모두가 산업혁명의 결과에 만족하는 모양입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품화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실제 이렇게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순수하게 이제 기업과 연계해서 좋은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좀 선배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고 이것이 앞으로 잘 나가게 될 기능성 요구르트의 모습. 가격 문제에서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는 한 덩어리의 고기. 바로 이 한 덩어리의 고기에서 산학협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요청에 따라 가장 맛있는 육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1,000원 원료를 사용하고 합성 원료를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들어가는 원료를 이제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육포 본연의 이제 맛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재료는 잘 썰린 한우 홍두깨살. 일체에 다른 재료는 넣지 않은 순수 홍두깨살 육포를 만들기 위해 가장 맛있는 건조 온도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방부제와 첨가제를 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건조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맛을 찾는 것도 연구 과제. 일단은 다른 육포랑 다르게 이건 반건조 제품이다 보고 그리고 기존의 육포들과 다르게 갈아서 만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의 결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식감이나 조직감들이 매우 훌륭하고 맛에서부터 크기, 원료, 건조 방식까지 이 육포는 생산 판매 모든 부분에 대학이 멀티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화학 보존물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육포를 만들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고 나서 좀 맛의 다양화라든가 그렇게 보존제를 좀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유통기한을 조금 이렇게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이번에 출시할 육포의 맛은 매운맛. 하지만 매운맛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맛을 내는 양념의 배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이 맛이 소고기 본연의 맛과 어울리고 또 장기간 보관했을 때도 똑같은 맛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술. 기업의 의뢰대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육포. 육포는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제품이 타 제품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오늘은 기업과 학교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날인데요. 맛 실험을 해주었던 신영재 교수님을 비롯 육포의 개발에 참여한 교수님과 기업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 브랜드의 컨셉은 안전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육포다. 뭐 연령대가 다양하게 하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이다 보니까 안전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육포의 개발을 위해 기업의 경험과 대학의 지식이 총동원된 자리. 핏물을 빼게 되면은 약간 고기가 퍽퍽해지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약간 고기의 맛. 네, 예, 약간 고기의 그런 맛이 본연의 맛. 약간 떨어지고 약간 퍽퍽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육즙 나오면 자연현상이에요. 왜냐면은 밖에가 고동도니까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육즙이 빨리 나오는 건데. 매운 시중에 약간 이런 무감 쪽의 개념이 낫겠다. 오늘은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까지도 논의하는데요. 과연 그 디자인이 맛하고 연결됐을 때 나는 그게 매칭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네이밍하고 같이 가는 거야. 네이밍은 이제 여기서 검증을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품질에 이어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미팅은 이제 신 교수님 그 맛 쪽에 최종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쪽이 개발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디자인의 개발 방향이라든가 또는 전체 어떤 우리 컨셉에 맞는 디자인의 어떤 톤 앤 매너 이런 것들 같이 협의하고 거기에 가이드를 같이 공유하는 미팅이었습니다. 예. 비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여기 이제 교수님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떤 저희의 그런 한계점을 극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맛개발에서는 지금 또 교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주셨고 또 계속해서 실험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품의 기획부터 마케팅 방향까지 산학협력은 진화 중입니다. 이 남자.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유전자 정보 서비스 안내장. 도대체 여기에 왜 온 걸까요? 지금 어디가 아파서 온 거는 아니고,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어디가 아플 줄 알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하게 체열을 하고 나면 피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분석해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개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은지를 알아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증진 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 안젤리나 졸리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미리 유방 절제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암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다행히 위암의 성향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장암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도 좀 더 그 위험도가 높은 걸로 나오셨고요. 유전자 분석 결과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대장암 대비책을 세워야겠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늘었고,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 하듯이 이런 유전자 분석도 당연히 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르자니텍스는 이렇게 병원에서 체열된 혈액을 받아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회사인데요. 유전자 예측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바로 유전자 분석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장비는 인간의 전장 유전체, 즉 30억 쌍의 염기 서열 전체를 분석이 가능한데요. 혹은 변이가 자주 일어나는 유전자만을 뽑아 분석해 특정 질병과의 관계성만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최첨단의 장비가 최첨단의 기술과 만나 개인의 유전자를 낱낱이 읽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최첨단 인재가 있으니 바로 테라젠과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한규동 교수. 크게 말씀드리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 연구를 이제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기업을 같이 이제 어우를 수 있는 교수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기업 안에서도 이런 학교를 서로 어울러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헤드 역할을 하는 팀장이 좀 서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를 잘 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수는 인간 유전체의 약 45%를 차지하는 이동성 유전인자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교수로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학협력을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기초 연구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어떤 연구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은 예를 들면 생물학과나 이런 기초 순수 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의대라든지 시대라든지 이렇게 헬스케어 응용된 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저희 테라젠 같은 어떤 유전자를 연구하는 데가 함께 연구를 할 때는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기술을 저희가 습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수 인력을 계속 공급받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협력해서 갔을 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대학 측면에서도 보다 이런 어떤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염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이 학교에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꾸준한 기초 연구.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를 함으로써 장래 새로운 시장을 열 밑받침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학 역시 기초 연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수준. 그러나 산학협력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계가 수소를 이용한 pH 변화로 이용해서 시퀀싱 분석을 하는 기계인데요. 그래서 7.65에서 7.75 pH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장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기간도 상당한 것. 더구나 산학협력을 하게 되면서 학교와 기업의 각기 다른 장비를 다룰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요거는 몇 개 정도 샘플 가능하죠? 칩마다 틀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DNA 칩 같은 경우에는 11샘플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11샘플? 네. 기업 맞춤식으로 학생들이 훈련되어 있다 보니 기업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이제 수주가 조금 밀리게 되면은 이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학교에 내려와서 이제 기계나 아니면 인원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팀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현우 학생은 4학년 2학기 때부터 테라젠 이텍스의 인턴십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근 12월 초에 입사가 된 학생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고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일단 무척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실험하는 거 되게 재밌고요. 새로운 기계를 제가 만지고 새로운 걸 이제 알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 이런 생물체를 이제 저희가 다루는 거니까요. 되게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기업 쪽의 직원이 상주함으로써 학생들 역시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라이브러리 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DNA 디그레이션이 좀 많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DNA 디그레이션보다는 지금 히스토그램 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너진 거는 정 사이즈에 있을 때 이제 길게 읽지 못하고 무너진.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과 학교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죠. 빠른 기술이 진보하는 거를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학교는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좀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업은 그러한 빠른 기술 변화를 빨리 캐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거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학생을 그거에 맞춤형 학생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서 서로 다른 두 기술을 함께 융합하는 독창적 아이디어. 제품의 맛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마인드까지. 산하탑을 벗어난 산학협력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4년이 끝나는 2년 뒤에는 약 100여 개 정도의 R&D 기업 연구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 유치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기업과 학교가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장비와 이런 걸 실시하는데 모든 것이 구성되는 대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력이 돼서 이번에 아마 기반 구축이 올해 다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활성화한
활성화되는 산업혁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